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의에 앞서 이제 지난주에 제출했던 이 소스 파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리뷰하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A반, 이제 B반, 이제 C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도표가 좀 보이시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 빅데이터에 우리가 하는 최종 산출물은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차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만드는데 저도 이제 이 구글에서 이제 설문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실 얘도 보시면 이러한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나오는 이제 하나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그림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그림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반과 B반과 C반에 대해서 어느 반이 많이 제출이 됐고 또 어느 반이 좀 이제 전체 중에서 이제 좀 적게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왜 A반이 높게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C반이 좀 낮게 나왔는지, 낮다. 그러니까 이 높다랑 낮다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56개죠. 56명이 이제 제출이 된 거라서 A반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강 인원이. 그 다음에 C반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강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하는 인원이 뭐 다른 분반에 비해서 이제 적기 때문에 사실 제출한 거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포션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통계학을 뭐 전공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이게 비율로 나타냈을 때 약간의 이런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반 자체가 수강 인원이 적어서 이 퍼센테이지가 전체보다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C반이 수업 참여율이 별로 안 좋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항상 할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히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A반이 잘하네, A반이 그냥 참여율이 높네 라고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A반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5명 정도 이제 제출이 됐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A반이 한 30명 정도 이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명 정도는 이제 제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뭐 C반, C반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제출이 된 것 같고요. B반은 이제 25명, 15명이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출한 거 보면 A반이 26명, 한 명이 늘어났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18명. 보면 25명 중에서 숫자가 줄어들죠. 마이너스 7명이. 이 마이너스 7명은 언제 제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C반은 15명 중에서 12명. 마이너스 3명이 지난주에 비해서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석가로서 그러면 이 숫자가 왜 이게 줄어들었는지, 특히 B반인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중간 정도 우리가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지지난주에 비해서 마이너스 7명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업 참여율이 지난주에 좀 별로 안 좋았다 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비반 수업할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건면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이제 수업 리뷰를 하다가 이 구글 설문지에서 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결과물이 있어서 좀 빅데이터랑 연관돼서 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드 이제 뉴비를 보면요. 우선은 이제 뭐 Q1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맞추셨기 때문에 네,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Q2 에 보시면 뭐 대부분 뭐 1부터 이제 1000까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3의 배수를 이제 대한 이제 그런 합들을 이제 계속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들 이제 잘 하셨어요. 특히 이 두 학생은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머지로 떨어졌을 때 1하고 2는 컨티뉴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이 됐을 때 이제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조건문이 이쪽이랑 여기가 이제 조건문인데 조건문이 이제 쓰는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이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은 다시 이제 글쓰기랑 이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쓰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죠. 다만 프로그래밍과 글쓰기가 다른 건 뭐냐면 인풋이 정해져 있고 아웃풋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들은 이 빈칸만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학생은 지금 이렇게 빈칸을 채운 거고요. B라는 학생은 지금 이렇게 채워주는데 두 개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둘 다 뭐 잘했다. 맞죠? 예, 잘한 겁니다. 다만 이 A 학생의 약간의 좀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면 변수를 A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I라는 거는 우리가 increasement라 그래서 증가할 때 이 증가를 이제 increasement라고 해서 I만 이제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I를 쓰는 건데 I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일상적으로 이제 루프를 돌릴 때 이거는 이제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I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A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이런 거는 이런 변수 사용은 우리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학생들이 뭐 쭉 잘하셨고요. 네. 네, 다만 중간에 내리다 보면 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까 A 학생에 비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변수명을 좀 적어 주셨습니다. 맞죠? 뭐 3 멀티 썸이라고 이제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3의 배수의 뭐 합이라는 이제 그런 글씨를 써줬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변수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이 주석 없이 단번에 알 수 있는 이게 좋은 주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썸이라고 해도 크게 이제 무관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3랑 이제 멀티랑 이제 썸 세 개의 이 문자가 조합이 됐어요. 사실 이럴 때는 이제 구분자를 주는 게 좋습니다. 뭐 멀티 뭐 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아니면 뭐 카멜 케이스라 그래서 멀티 그다음에 썸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규칙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이 단어를 좀 구분을 주면 좋아요. 이 구분이 뭐 언더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쭉 이어서 쓰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외에들은 뭐 다들 잘하셨고요. 뭐 앞에서는 네.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3를 보시면 뭐 Q3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조건문 사용이 보시면 여기 뭐 B라는 학생과 지금 A라는 학생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무한 루프를 통해서 예,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고 이 학생은 루프에서 조건문을 달아서 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입력에 대해서 결과만 바르게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잘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쳐졌는데 보통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을 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Q3, Q4, 4, Q5 이렇게 쓴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연습 문제를 하다 보니까 뭐 Q1, Q2라고 이제 사용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함수가 하는 게 무엇인지 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도 AAA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버릇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을 습관에 관련된 이제 속담이 3살 버릇 몇은 간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변수 이름들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고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쳐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못 고쳐요. 예.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짓는 데 있어서 좀 충분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용. 사실 글로벌 변수라는 거는 이게 다른 영역에도 이제 이 함수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면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에 5% 이내는 넘으면 5%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예. 5에서 한 10% 정도.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를 이제 쓰게 되면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글로벌 i라고 썼죠. 근데 만약에 다른 소스에서 또 다른 함수에서 또 i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사실 그러지는 않는데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는 가능하다면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쭉 받고 네, 뭐 여기는 보시면 이쪽을 약간 이제 좀 복잡하게 썼는데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A라는 것을 입력을 받아요. 아마 이 출력하는 그 라인 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A라는 변수 이름 별로 안 줘요. 뭐 num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또는 뭐 9이라고 정해주든지 예. 이게 이제 좀 좋은데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게 그렇고 또 여기서 A를 받고 뭔가 또 이 포문 안에서 좀 복잡하게 또 연산이 된다 라는 거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좀 좋은 그런 코드는 아닙니다. 보기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답은 맞지만 그래도 좀 보기가 좋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A라는 거 사용을 했죠. 예. A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고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루프를 특이하게 이제 2번 사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뭐 잘하셨어요. 뭐 2번 써서 사용했지만 가능하다면 뭐 한 번에 가능하다면 한 번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 도는데 n이고, 그 다음에 얘를 도는데 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 이제 시간 복잡도는 n 곱하기 m이에요. 근데 얘는 루프를 한 번 도면 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곱하기 m이 더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루프 안에 루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중첩 루프라고 하는데, 좀 중첩 루프는 가능하다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래머들은 이 가능하다면 중첩 루프를 덜 사용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로직을 잘 짜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짜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짜는 거는 한 초급, 중급 개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고급 개발자들은 무엇을 하냐? 여기 어떻게 하면 루프를 덜 돌리면서 성능을 향상시킬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성비예요. 결국은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적은 컴퓨터의 성능을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가성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국은 가성비,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루프를 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도 뭐 A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요. 네. 뭐 쭉 나왔고, 네. 뭐 이제 이상이 없고요. 여기 노란 게 하나 있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변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표시를 했어요.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좀 좋은데, 스코어보다는 이게 점수가 여러 개니까 스코어스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안을 for score in scores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스코어스는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s만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이 s와 얘는 쌍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거든요. 이게 좀 사실 자바에서는 이 in이라는 게 없었는데 파이썬으로 오면서 이 in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s를, 변수 이름 s를 붙여놓은 게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퀴즈 6번 또 뭐가 있는지, 퀴즈 6번은 좀 많이 좀 못했는데, 사실 퀴즈 6번을 보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신 분들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안에다가 루프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좀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네, 됐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코드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